책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경제경영 1위. 네. 맞죠? 네. 맞죠? 네, 그리고 제가 근래에 읽었던 비트코인 책 중에서 가장 좀 감명 깊게 읽어서 네. 아주 오랜만에 제가 사실 이렇게 부동산이 아닌 주제로 부르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약간 그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모신 거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그걸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최근에? 일단은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과거 역사에서 4년 주기로 가격이 오르고 내렸던 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네. 그건 이미 세 차례 반복이 됐던 역사고요. 네. 그럼 왜 그게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네. 비트코인은 4년마다 한 번씩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프로그래밍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수요가 그냥 같다는 전제 하에 공급이 줄어들면은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이게 기본적인 메소드고요. 네. 그게 이번에 또 반감기 타이밍이 왔다. 라는 게 우선 첫 번째가 있겠고, 예. 거기에 뭐 앞으로 진행하면서 얘기를 해나가겠지만, 추가적인 다른 호재들이 겹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게 신기하게도 정말 네. 반감기 직전에 이렇게 쫙 올라가고 네. 이제 4월 달이 제가 반감기로 네, 맞습니다. 알고 네. 있습니다. 그건 네. 원래 그렇게 세팅이 되는 겁니까? 반감기? 네. 비트코인은 10분마다 한 번씩 채굴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네. 이게 21만 블럭이 생성될 때 반감기에 들어가요. 그렇게 이미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10분마다 한 번씩 이 채굴이 이루어지면은 대략 21만 번 되는 시점이 대략 4년 정도입니다. 정확히 4년은 아니에요. 왜냐면 정확히 칼로 자르듯이 10분마다 한 번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4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4년 주기로 그 반감기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4월 중순인가 뭐 예정일이? 네, 현재 예정일은 4월 18일에서 20일 사이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3주도 안 남은 거죠. 그럼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격이? 일반적으로 뭐 반감기 그 자체는 네. 약간은 그 심리적인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줄었다고 해서 바로 그게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어떤 시장이든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 뭐 부동산도 공급이 줄었다고 해서 당장 내일 아파트 값이 다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이런 게 있죠. 이제부터 공급 줄인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적으로 오르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심리적 영향이에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구조적으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엄밀히 말하면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고, 다만 반감기라고 하는 그 이슈 자체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될 수 있죠. ETF. 네, 그것도 이번 사이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전 반감기 때는 없었던 거죠? 네, 이번에 처음일 수밖에 없고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현물 ETF만큼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이슈가 앞으로는 거의 없다. 뭐 하나 있다 그러면은 미국 연준이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는 거,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대신 비트코인을 편입시키는 거. 이게 이제 그 다음으로 남아있는 거의 마지막 이벤트고, 네. 그 외에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현물 ETF만큼의 큰 이슈는,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이슈는 없다고 볼 수 있죠. 개인적인 거 여쭤봐도 됩니까? 네. 작가님은 언제부터 이걸 사셨어요? 저는 처음 투자를 시작한 건 2019년부터고요. 네, 2019년에는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랬겠지만 이제 맛보기 정도로 했던 거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건 2020년부터고, 정말 가장 많이 산 거는 이제 2022년 말 정도가 되죠. 네. 근데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계속 사신 거네요? 계속 샀고, 저는 이제 가장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한 2천만 원 정도일 때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멤버십에서도 지금이 본격적으로 사야 될 때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신호가 바닥을 찍고 발목 정도까지 올라온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지금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근데 이제 그때는 가격이 2천만 원 하던 때니까 아무도 안 들었죠. 지금은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 말을 들어주고 계시죠. 얘기를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네. 몇 개 정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뭐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뭐 이제 뭐 아름아름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수십 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네. 수십 개? 네. 비트코인이죠. 네. 기준이. 네. 형. 와, 전 한 개도 없기 때문에. 뭐 사시면 되죠. 네. 오늘 뭐 얼마였더라? 9천 몇백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주말에도 왔다 갔다 네. 조금 했었고 네. 지금 이제 1억
왔다 네. 갔다 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계적으로 그렇게 과거 역사에 비춰봤을 때 늦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오히려 지금이 기간 대비 수익률은 더 기대할 수 있는 타이밍이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바닥일 때 사는 게 가장 싸게 사는 거지만 네. 가장 기간 대비 수익률 좋게 가져가는 건 이제 불장이 올 때 사는 거잖아요. 네.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6만 달러 후반대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네. 이게 지난 사이클에서의 고점 영역이에요. 지난 사이클의 고점이 6만 9천 달러였거든요. 예. 근데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이 고점을 완전히 돌파하는 순간부터가 강세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번에 일시적으로 돌파하기는 했었지만 다시 밀려서 내려왔어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저항 영역을 뚫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잠깐은 뚫었지만 힘이 빠져서 다시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힘을 다시 비축하고 있겠죠. 팔 사람 나가겠죠. 그렇게 다 우리 흔히 개미털기라고 하는 네. 그걸 다 털고 나면 이제 다시 갈 건데 그때 이제 완전히 전고점을 뚫어내면은 그때부터가 강세장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 사이클들에서도 항상 전고점을 완전히 넘어서는 순간부터가 강세장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강세장의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면은 비록 바닥 대비해서는 이미 많이 올라왔지만 예. 기간 대비 수익률을 감안을 하면은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죠. 아니 이게 언제까지 사야 되고 좀 이런 게 있습니까? 좀 추천하는. 과거 역사를 비춰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반감기가 지나고 6개월 이내에는 매집을 마치시는 게 좋았어요. 그 얘기는 이번에 4월에 반감기가 있으니까 10월 정도까지는 사도 뭐 나쁘지는 않은 시기죠. 물론 가면 갈수록 점점 비싸지겠지만 네. 그 이후에 더한 상승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한다면은 10월 정도까지는 매수를 해도 괜찮은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사이클의 속도라고 하는 게 매 사이클마다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과거 역사의 평균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이번 사이클에서는 조금 속도나 이런 게 바뀔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모니터링을 해나가면서 파악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그 모니터링 할 때 뭐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네. 전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무지개. 네. 저는 그런 네. 것도 처음 봤거든요. 네. 사실. 무지개로 이 고점과 네. 단기 저점을 이렇게 좀 보는 네.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좀 저희가 네. 참고해야 될 그런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어려운 지표는 어차피 말씀드려봐야 보시기가 어렵잖아요. 네. 가장 쉬운 지표는 우리가 인간 지표라고 하죠. 인간 지표. 인간 지표를 보는 게 가장 쉬운데 문제는 뭐 내 주변 사람이 뭐 얘기를 하더라 이런 거는 너무 자기 이제 한테 한정되어 있는 표변이 작은 인간 지표잖아요. 네. 그런 거는 별로 참고 사항이 되지 않고 네. 가장 쉽게 범지구적으로 볼 수 있는 인간 지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글 검색량이에요. 네. 구글의 검색량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구글에 들어가셔서 구글 트렌드라고 치시면 네. 구글의 검색량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나와요. 네. 거기 들어가셔서 비트코인으로 영어로 검색해야겠죠. 전 세계로 놓고 네. 네. 한국어로 놓고 한글로 비트코인이나 또는 영어로 비트코인 치시면 이건 너무 표본이 작고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산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로 놓고 영어로 비트코인으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구글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과거 사이클과 비교를 해서 한 5년 정도 놓고 봐야겠죠. 놓고 과거 사이클과 놓고 비교를 해서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를 보면은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 몰려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용 가치가 있냐? 네. 이거에 대한 질문, 이게 이 거품 아니냐? 네. 튤립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들으실 네.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의 사용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은 네. 구매력 저장 수단으로서의 자산의 가치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기 때문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없는 아파트가 10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정말 그 10억이 사용 가치만으로 10억일까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대부분 거기에 투자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 주식의 평균적인 PER, 그러니까 1년 버는 돈 대비 주가가 몇 배인가가 평균적으로 지금 25에서 30 사이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주식이 이 기업이 버는 돈, 1년에 버는 돈의 25배에서 30배가 이게 과연 정말 기업 가치만으로 이루어진 걸까?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아리송하죠. 그러면 이것들은 전부 뭐냐면은 구매력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자산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구매력의 배터리처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금입니다. 금은 현재 시가총액이 15조 달러에 가까운데 그 중에 뭐 의료용이나 공업용 또는 장식구용으로 사용되는 가치는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그럼 나머지 95%의 가치는 뭐냐 그러면 전부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화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정화폐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매력의 저장 배터리죠. 근데 금의 경우에는 다른 사용 용도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어요. 그건 5%밖에 안 되고 95%는 구매력 저장 수단이에요. 주식도 정상적인 평가를 한다면 1년 버는 돈의 한 5배에서 10배 사이가 정상적인 평가겠죠. 그럼 나머지 20배, 30배 이거는 전부 구매력 저장이에요. 부동산도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그냥 순전히 사용 목적으로 보면 뭐 한 4억에서 5억 쳐준다 그러면 나머지 5, 6억은 전부 구매력 저장 수단이에요. 이렇게 각각의 자산마다 실물 자산으로서 사용 용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력 저장 수단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럼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용 용도인 거죠. 그럼 비트코인은 뭐냐? 금의 그 5%에 해당하는 다른 용도도 없어요. 그냥 100%가 구매력 저장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래요. 금은 실물이 있지 않냐? 근데 비트코인은 실물이 없지 않냐? 네. 이게 이제 또 많이들 오해를 하신 건데 네. 우리가 지금 이미 20년 이상 인터넷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실물이 없는 자산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전에 게임 하셨던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네. 게임 아이템 같은 거 사람과 사람끼리 수억 원에도 거래하던 게 이미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실물이 어디 있나요? 그 게임 안에나 존재하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인터넷에 실물을 보여달라고 하면 뭐를 보여줄 건가요? 보여줄 수 있는 건 그냥 모니터 안에 있는 화면뿐이죠. 네. 근데 그게 인터넷의 본질은 아니죠. 그렇죠. 단지 모니터로 표현된 것뿐이에요. 카톡을 실물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스마트폰 꺼내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똑같아요. 비트코인 실물 보여달라고 그러면 거래소에 꺼내서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존재하는 것은 그냥 디지털 세상에서 숫자 코드로 그냥 디지털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날로그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이런 생수처럼 물리적으로 존재를 하는 게 아날로그 세상에서 존재를 하는 거고, 디지털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은 그냥 코드로 디지털 세상에서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치 인터넷처럼, 마치 카톡처럼.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세상에서 존재하는 실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아날로그적으로 알고 있는 금이라든지 각종 모든 것들은 물리적 세상에서 실체로 존재하는 거다. 그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추세로서 비트코인을 매수만 하고 팔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현재 비트코인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6개월 이하면 단기 투자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6개월 이상 보유한,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가 아닌 매수자의 비율이 80%를 넘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보유한, 5년 이상이라고 하면 제가 앞에서 비트코인은 4년마다 사이클이 온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5년 이상이라고 하면 그 사이클을 초월한 거예요. 굉장히 장기 투자자죠? 그렇죠. 비트코인 1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5년 이상이라고 하면 엄청난 장기 투자자인 거예요. 그 장기 투자자의 비율이 3분의 1을 넘어갔어요. 그 얘기는 점점 모으기만 하고 팔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인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약에 동시에 매물을 내놓는다면 가격이 급락하면은 오히려 자기들이 손해죠. 그럼 자기들이 손해인 짓을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봐야죠. 거래소마다 지금 종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다른 거를 혹시 사도 됩니까? 뭐 이더리움도 있고 아니면 네. 기타 네. 잡코인도 네. 있는데. 일단은 먼저 개념을 알아두셔야 될 게, 네. 특히 주식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네. 우리가 흔히 분산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지는 게 코스피 ETF나 네. 또는 S&P 500 ETF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암호화폐는 달라요. 암호화폐는 그냥 온리 비트코인만 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냥 코스피 ETF고 비트코인이 S&P 500 ETF랑 같아요. 여기에 다른 알트코인을 하나 시가총액 위에서부터 낮은 거를 하나씩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점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어갑니다. 네. 그런 개념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 기업을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하고, 네. 하나의 잘 나가는 기업만 사는 게 가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비트코인은 반대로 그냥 비트코인만 하나 사는 게 가장 안전하고, 여기에 시가총액 낮은 이더리움을 추가한다. 그럼 좀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거기에 솔라나를 추가한다. 그럼 조금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거기에 아발란체를 추가한다?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식으로 점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화 되어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뭐 이름도 못 들어본 듣보잡 코인을 산다. 엄청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향해 가는 거가 되겠죠. 막 이름 네. 예쁜 거 막 사고 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구성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피라미드로 치면 비트코인이 제일 밑단입니다. 얘가 무너지면 어차피 다 위에 있는 거 다 의미가 없어요. 다 사라져. 다 영원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영원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코인이 다 영원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하나를 사는 게 미국 주식으로 치면 S&P 500을 사는 것과 같아요. 그럼 작가님은 다른 거는 안 건드리세요? 아니요. 저도 알트코인을 일부 투자를 하지만 그 비중이 상당히 낮고 또 저는 이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컨트롤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하지만 메인은 비트코인입니다. 네.